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3.1절을 맞아 휴장한 우리 시장은 월요일 밤 야간 선물이 0.8% 상승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이틀간이 해외 시장은 변동성만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이틀간이 시장에 대한 핵심 요약을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채권이 급등했고 기름은 텍사스 기준 106달러를 넘겼으며 옥수수와 소맥은 상한가를 가버렸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그래도 냉정함 찾으면서 시장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마감한 한국 시장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주말에 있었던 푸틴이 핵 위협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5% 넘게 밀리고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었으나, 다행히 우리 시장은 갭 다운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또 갭 다운 후 다이렉트로 355.50선까지 밀렸으나 미결을 크게 늘리지 못한 채 시장은 점점 반등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이 기관과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전일 종가선까지 반등한 증시는 추가 탄력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또 밀린 장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후 2시까지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변화를 파악하게 만드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 10시 30분 이후로 선물을 조심스럽게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참 횡보한 동안에도 꾸준히 선물 매수를 해서 슈 포지션을 다 걷어냈죠. 물론 휴일 리스크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롱을 쌓지는 못했지만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야간 선물이 이미 364선까지 상승해서 마감을 했지만 주말에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야간 선물이 상승을 모두 되돌려주고 또 그리고 갭다운 출발한지라 악재가 다 반영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는 계속되는데 오후 1시 40분부터는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외국인은 현물 매도를 급하게 매수로 돌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선물 매수까지 가세하자 하루 종일 베고데이션에서 머물렀던 선물이 콘텐고로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결국 오후 2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는 이 쌓여 있었던 매도 차익이 빠르게 청산되고, 또 외국인이 비차익 매수가 대량으로 집행되면서 오후 2시부터 들어온 현물 매수량만 4,500억에 달할 정도로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이것은 MSCI 한국물 리밸런싱 관련 매수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현물 매수가 종가 고가로 들어오는 사이에 외국인은 장중에 매수했던 선물을 모두 청산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중립으로 돌려왔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이 있었어요. 여전히 기관이 위클리 옵션과 먼슬리 옵션 매매가 개점 휴업하듯이 조용했지만, 외국인이 먼슬리 옵션에서 이 등가 부근이 합성 선물을 점심 이후로 꾸준히 매수해서 상방, 그러니까 델타를 위로 키우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세게 베팅했다고 보기는 그렇고, 이 레인지 플레이에 대한 해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즉 잔존일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옵션이 고평가는 해소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의 반등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 쪽을 더 열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3월 1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은 다시 0.8% 상승해서 364선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번 월물 예상 반등이 367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이었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유럽은 물론이고 싱가포르도 전저점에 도달한지라 우리 시장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3월 1일이) 유럽 시장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증시는 오늘 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3월 2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3월 1일이 푸틴 리스크는 아시아 세션에서 대충 소화된 것처럼 유럽 증시도 나름 잘 소화해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회담이 처음에 열렸지만 이렇게 너무 쉽게 나가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악재를 그래 그럴 수 있지, 첫 회담인데 하면서 잘 받아 넘겼어요. 하지만 증시만 그랬고 채권 시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핵 공격은 쉽게 하지 못해도 전쟁이 길어지게 될 가능성에 조금씩 베팅이 들어오면서 3월이 금리 인상 50bp는 완전히 나가리가 됐고, 특히 유럽 채권 시장은 긴축은 무슨 긴축?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독일 국채 매수에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했던 포지션을 아주 완전 박살을 내놨습니다.
PPP, 그러니까 팬데믹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뭐 결국엔 끝날 건 맞아요. 뭐 팬데믹 끝나가니까요. 그런데 전쟁 리스크라는 복병이 등장하면서 PPP 이름을 바꿔서 이번에는 뭐 WEPP, 그러니까 War Emergency Purchase Program, 뭐 이런 식으로 전쟁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도 돌릴까요? 글쎄, 저는 이게 파국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봐요.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ECB가 뭐 인플레이션이 하늘을 찔러도 긴축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면서 장기 채권들이 날아갔습니다. 독일 10년물은 다시 0%대로 내려왔는데요. 제 영상 계속 보시던 분들은 독일 10년물이 무슨 이유가 됐던 다시 0%가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독일 국채를 매도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겠죠? 근데 막상 이 3월 1일과 3월 2일 연속해서 채권이 폭등을 하니까 매도를 잡기가 무섭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기회로 보고 독일 국채 대신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쌓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해지를 했던 미국 10년물 국채는 상당히 큰 이익이 났어요. 근데 물론 채권 스프레드에서 제법 큰 손실이 난 것을 벌충해 준 정도지만 이 포지션은 유럽 국채에 대한 쇼 포지션을 충분히 쌓을 때까지는 치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틀 사이에 채권 시장이 폭등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볼 것은 농산물입니다. 3월 1일에도 농산물은 옥수수와 소맥이 각각 5.38% 그리고 8.72% 상승했는데요. 어제도 또 옥수수와 소맥이 각각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소맥 매수 갖고 계신 분들은 롱 포지션 웬만해서는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블룸버그에서 드디어 브래드 베스킷 얘기를 했어요. 이 전 세계 식품 공급처 중 4분의 1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올해 당연히 파종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에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이 EM 국가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데 매도 잘못 쳤다가는 골로 갑니다. 농산물은 제가 뭐 옛날 코스닥 주식 마냥 이 점상가라는 게 있어요. 제 기억에 이 점상을 옛날에 한 9번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옥수수인가 그래요. 근데 그 2007년인가 8년인가 아주 오래된 기억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농산물이 추세에는 절대로 맞짱 떠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이번에 그 농산물 상승도 여전히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차하게 되면 다시 잡기 어려우니까 매수 갖고 계신 분들은 엉덩이 딱 붙들고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기름인데요. 기름도 이 3일절에 95.82달러에서 거기까지 이제 4.22% 상승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불씨를 지폈죠. 2월 28일 그 주말 지내고 핵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기름값이 순간적으로 100달러 근처까지 갔었어요. 근데 장중에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세션과 미국 세션 내내 95달러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았죠. 결국 그게 오늘 숏 커버링으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유가는 계속 숏 커버 물량이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상승을 이어가서 결국 유럽 세션 초반에 텍사스 기름도 100달러가 넘어갔어요. 근데 미국 본장 개장 후에는 이미 1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숏포지들이 개장 초에 손절매를 할지, 아니면 뭐 시장 개입 같은 게 있을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개장 초 1시간 동안은 제대로 된 손절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밤 0시 20분쯤에 그 IEA가 그 6천만 배럴분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이런 소식과 함께 점진적으로 오르던 기름은 빵 하고 빠져요. 근데 102.6달러에서 101달러 초반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6천만 배럴 방출하겠다는데. 그래서 야, 이거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약발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하면서 숏 커버링이 거기서부터 진짜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뭐 새벽 2시까지 거기서부터는 미친 듯한 숏 커버링이 나와요. 새벽 2시에 106.80 고점을 찍고 나서는 이 숏 커버링이 대충 마무리되고 실수요자들이 매도 엣지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2시간 동안 유가를 쭉 내리누르면서 새벽 4시 30분 이 나이맥스 현물 마감은 103달러로 어쨌든 끝납니다. 하지만 현물 마감 후 매도 엣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아시아 세션에서의 그 숏 커버링을 의식한 CTA들이 다시 매수로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가 고가로 날렸고 전산장은 106달러를 넘겨서 무려 10.98%의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면서 유럽 증시는 초반 갭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요. 뉴스플로우상으로는 뭐 러시아 제조 관련 후폭풍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겠지만 그것에 더해 전체 시장이 물가 폭등이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 뾰족한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시장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봐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이렇게 장기 채권 폭등, 농산물 폭등, 기름 폭등이 이 트리플 콤보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박살이 나야 정상인데 생각보다 미국 증시는 잘 버텼습니다. 물론 막판에 살짝 투매 느낌이 났는데 변동성 증가분에 비하면 뭐 저건 투매라고도 할 수 없었죠. 오늘 빅스 지수는 33.32포인트 그리고 BXN 지수는 35.22포인트로 생각보다 얼마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절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방향성이 위아래 모두 열려있긴 하지만 장중에 꾸준한 매수세가 여러 차례 확인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금융주가 금리 하락으로 두들겨 맞았고 또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주도 눌리긴 했는데 나스닥은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보면 AMD가 무려 7.71% 얻어맞고 또 엔비디아가 그리고 메타 이런 것들이 뭐 3% 후반이 하락을 얻어맞고 그러니까 높은 변동성 하에서의 등락은 여전합니다. 물론 시장 변동성에 비하면 개별 종목 변동성은 생각보다는 안 높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외부 이슈에 민감하게 가벼운 흐름을 보이는 것이 지금은 추세적인 매수의 자리는 아직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반등이 나올 때는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해지를 걸고 매수를 한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관리 잘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저는 주식 사모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3월 1일에 이어서 오늘도 로키드 마틴 그리고 노스럽 그루먼 이런 방산주가 여기에 상승하면서 양봉을 만들어 갔는데 이 미국도 뭐 테마주가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방산주가 상승한 것은 신고가 돌파의 상승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이 방산주의 상승을 가짜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이 휴일 사이 흐름이 뒤집혀서 바로 위로 뻗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구 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출발하게 된다면 방향성을 잡지 않고 그냥 두는 게 좋아요. 주식을 해지 없이 사는 것은 대단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뭐 당월물로 해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또한 이 글로벌 변동성이 계속 상승 중이라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 매도의 해지를 하는 것도 실익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 선물 매도 같은 이 방향성의 해지만 하고 콜옵션 매도는 외가격을 제외하고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수요일 오전 11시에 그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관련 연설이 있죠. 이것도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때 시장이 급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해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스탠스 지속합니다. 참고로 그 멤버십 회원들께 먼저 말씀드렸던 기름 매도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난 3월, 4월 스프레드가 엄청난 강세였죠. 오늘 텍사스 기름 4월, 5월 스프레드는 장중한 때 이 4달러를 찍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했죠. 지금은 3.54달러로 줄었지만 어쨌든 이 기름이 맥오데이션이 멈추기 전에는 기름은 절대로 매도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구리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매수 포지션 꼭 들고 가겠습니다. 시장이 진폭이 아주 거칠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각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